벗겨질라. 이거는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야외 활동에 있어서 선크림을 구석구석 잘 발랐죠. 근데 까먹었더니 진짜로 화상을 입었습니다. 1도 화상이에요. 이게 여러분 얼굴에 생긴다 끔찍한 상황이죠. 그리고 선크림 바르고 세안 어떻게 하는지도 너무 궁금해 하시는데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 동안 피부만 연구한 피부과 전문의 성현철입니다. 선크림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어떻게 발라야 효과가 좋은지, 또 어떻게 지워야 피부에 부작용 없는지 여러분에게 1대1 과외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피부 고민인 분들에게 꼭 영상 공유해 주세요. 피부는 성현철. 원장님, 선크림 바르고 피부 뒤집어졌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선크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선크림 쓰고 피부가 뒤집어져서 병원에 오십니다. 크게 4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기초는 꼼꼼히 바르는데 선크림은 대충 바른다. 많은 분들이 여름이 되면 새로 나온 제품이나 광고를 많이 하는 선크림을 무작정 시도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피부가 뒤집어진 경우가 정말 흔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에게 맞는 선크림을 제대로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부분 선크림을 너무 적게 바릅니다. 선크림은 정량을 써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따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기초 제품 흡수 전에 막 바른다. 선크림은 기초 케어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발라야 합니다. 피부 위에 보호막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초 제품이 충분히 흡수된 후에 발라주세요. 네 번째, 아침에 한 번 바르고 더 바르기를 안 한다. 이것이 제가 겪은 화상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선크림은 시간이 지나면 차단 효과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더 바르기가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화상 입었거든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보여주실 거죠? 그럼요. 봄철부터 요즘에는 선크림을 많이 바르는데요. 이 선크림 바르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선크림의 효과를 알아봅시다. 바로 자외선 차단입니다. 햇볕에는 UVA, UVB, UVC 세 종류의 자외선이 있어요. UVC 가장 위험한 자외선이지만 대부분 오존층에서 차단됩니다. 우리가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UVB 에너지가 강력해서 피부를 붉게 태우고 일광 화상, 기미,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파장이 짧아서 유리창을 통과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UVA 에너지는 약하지만 파장이 길어서 피부 진피층 깊숙이 침투합니다. 콜라겐을 파괴하고 주름, 기미, 전반적 피부 노화의 주범이죠. 심지어 유리창도 통과하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결국 UVA와 UVB가 우리 피부 노화의 주범이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선크림을 바르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럼 자외선 차단하는 제품, 올바른 선크림 이거 어떻게 고르면 될까요? 선크림 고를 때 꼭 확인해야 될 2가지 지표가 있는데 바로 SPF와 PA입니다. SPF는 자외선비, UVB를 얼마나 차단하는지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차단 시간이 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PA는 UVA를 얼마나 차단하는지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플러스 개수로 표시하고 플러스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좋습니다. 야외 활동 시간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숫자 끄고 플러스 많은 거 그거 붙은 걸 살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무조건 숫자가 높다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SPF 30은 UVB를 약 97% 차단하고 SPF 50은 약 98% 차단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SPF 30 이상부터는 차단율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SPF 수치나 PA 등급이 높을수록 화학 성분의 함량이 증가해서 피부 자극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민감성 피부라면 너무 높은 수치의 제품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상생활에서는 SPF 30, PA 3 플러스 정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장시간 강한 햇빛에 노출될 경우에만 SPF 50 이상, PA 4풀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과한 차단은 오히려 피부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그리고 무기자차와 유기자차가 있더라고요. 무기자차는 물리적 차단제라고 불립니다. 피부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해서 자외선을 물리적으로 튕겨내는 방식입니다. 바르는 즉시 효과가 나타나고 피부 자극이 적어서 민감성 피부에 좋지만 하얗게 뜨는 백탁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단 무기자차와 유기자차를 한번 발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선크림과 이 선크림을 같이 발라보겠습니다. 물이 발라도 백탁이 없어지죠. 자, 이쪽은 훨씬 묽고 금방 백탁이 사라지죠. 네. 이렇게만 봐도 한쪽은 유기자차, 한쪽은 무기자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기자차를 바르면 백탁이 심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들이 선크림 바르는 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백탁도 심하고 그 다음에 좀 이게 무거운 느낌이 있거든요. 얼굴이 답답하고.
그래서 선크림을 바르기 싫어했습니다. 너무 티가 나기도 하고 무기자차 성분이 외우기도 쉬워요.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 두 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징크와 티타늄 같은 것은 석재, 돌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보령 머드 축제 생각하시죠. 그 보령 머드 축제를 가면 사람들이 머드, 진흙가루를 얼굴에 막 바릅니다. 그거 자체가 선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리적 차단제로서 피부에 들어오는 자외선을 물리적으로 차단해 줍니다. 반면 여기 보이는 유기자차는 화학적 차단제예요. 화학 성분이 피부에 흡수된 후에 자외선을 열 에너지로 변환해서 분해하는 방식입니다. 바르고 약 한 30분 정도 후에 효과가 나타나면서 백탁 현상이 거의 없죠. 그리고 발림성이 엄청 좋습니다. 제가 바른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화학 성분으로 인해서 민감성 피부에 자극이 유발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흔한 자극 현상은 제가 이 유기자차를 바른 손으로 눈을 비비면 높은 확률로 눈이 따가울 겁니다. 눈이 시리고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경험해 봤고요. 유기자차 성분은 에틸이나 D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발랐는데 백탁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건 100% 유기자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발랐는데 무슨 동동구리무 바른 것처럼 머드 축제 갔다 온 사람처럼 이렇게 보인다, 유기자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백탁 되게 오래 가네요. 이거 계속 갈 겁니다 아마.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네. 안 없어져요. 안 없습니다. 원장님이 설명해주신 무기자차, 유기자차 차이점은 잘 알겠습니다. 근데 대중들이 원하는 거는 자 그래서 뭘 써야 되냐? 뭘 쓰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피부 타입과 생활 습관에 맞춰서 선크림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피부 타입에 따라 구분해보면 민감하거나 여드름성 피부다 그러면 모공을 막을 가능성이 높은 오일 성분, 흔히 말하면 코코넛 오일, 미네랄 오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오일 프리 제품이나 모공 막힘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인증을 받은 논 코메도제닉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감이 산뜻하고 유분감이 적은 제품이 좋고 피부 자극이 적은 무기자차 선크림을 추천합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중성, 지성, 저 같은 피부는 혼합자차를 추천합니다. 발림성과 자극 면에서 균형이 아주 잘 잡혀 있습니다. 또 민감성이거나 기미, 홍조 피부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자극이 적은 무기자차 선크림을 더 추천합니다. 또 생활 타입에 따라서 구분해 볼 수도 있는데요. 실내 생활 위주를 한다. 창문을 통한 간접 자외선 노출이 적다면 SPF 10에서 30, 그 다음에 PA는 3 플러스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내가 내 자리가 창가에 있거나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UVA는 유리창을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PA가 높은 PA 3 플러스 이상으로 UV 차단에 신경을 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기자차와 유기자차 장점을 결합한 혼합자차도 나옵니다. 자극은 덜하고 발림성은 좋아서 요즘 가장 일반적인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백인들은 선크림을 잘 바르지 않아요. 선크림을 우리나라 사람처럼 잘 바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아무데도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외선을 너무 싫기 때문에 아주머니들 보면 얼굴에 무슨 가면 같은 것도 쓰시고 그 다음에 모자 쓰시고 양산 쓰시고 선크림 많이 바르시죠. 한국 지금 K-뷰티가 세계에서 되게 각광받고 있는데 저는 한국 사람들이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기 때문에 그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장님 요즘에 가족끼리, 연인끼리, 친구끼리 물놀이 많이 가는데 물놀이 갈 때도 똑같은 제품 써도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야외 활동이 많다. SPF도 높고 PA도 높은 강력한 차단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선크림만 믿지 마시고 모자라든지 양산이라든지 래시가드라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물놀이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얼마나 더워요. 물놀이를 하실 때는 땀이나 물에 잘 지워지지 않는 지속 내수성 제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워터프루프 제품이라고 하죠. 최근 하와이에서는 이런 규제도 생겼습니다. 바닷속 해양생물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기자차 성분은 금지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유기자차 성분을 많이 쓰게 되면 이게 바닷물에 들어갔을 때 해양생물에게 해를 끼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자차 성분의 내수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을 위해서도 좋을 수 있습니다. 이건 또 처음 알았네요. 그럼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그것만 지키면 문제가 없을까요? 다른 선크림의 주의사항은 없나요? 아닙니다. 이것만 지켜도 문제가 없을 리가 없죠. 대부분 정량을 안 쓰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바르는 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얼굴 전체를 기준으로 500원 동전 크기만큼 바르는 것이 정량이라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제가 500원짜리 면적만큼 선크림을 짜고 이걸 얼굴에 바른다면 제 얼굴이 머드 축제 갔다 온 사람 얼굴처럼 허옇게 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바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무기자차는 한 번에 많이 바르면 백타 현상이 너무 심해져서 시간을 두고 두 번에 나눠 바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만큼 선크림은 한 번에 많이 바르는 것보다 자주 여러 번 바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얼굴뿐만 아니라 자외선에 노출되기 쉬운 귀나 목, 손등, 팔들도 잊지 말고 발라주세요. 이 부위들은 기미, 주름, 흑자 발생에 취약합니다. 제가 반팔 입으면서 팔에 선크림을 안 발랐더니 여기에 잡티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입술도 자외선에 쉽게 손상되기 때문에 SPF가 함유된 립밤이나 립글로스 사용을 권장합니다. 그럼 덧바르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크림은 시간이 지나면 차단 효과가 70% 이상 감소하기 때문에 2시간마다 보충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내가 만약에 야외 활동을 한다면 2시간마다 덧발라줘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지인들과 야외 활동을 했는데 아침에 선크림 대충 바르고 덧바르기를 안 했더니 다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박세리 선수도 아니고 부끄럽습니다. 확실히 티가 나네요. 양말을 신었기 때문에 여기는 타지 않았는데 양말 안 신는 이 부분부터 탔어요. 지금 타이즈 입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원장님 저 하나 궁금한 게요. 이왕 보여주신 거 네. 바깥쪽은 왜 안 탔어요? 이게 내가 보기에는 이 결국에는 평소에 자외선을 여기는 조금이라도 받기 때문에 여기는 내성이 생긴 경우고 안쪽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을 덜 보기 때문에 여기가 훨씬 더 자외선을 받았을 때 반응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연약해서 이쪽이 더 많이 탔어. 더 따갑고. 지금도 아프세요? 지금 보면 이게 콧물이 벗겨질라 그러죠. 덧바르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화상까지 입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알겠는데 그 여자분들은 화장 때문에 이거 덧바르기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점심시간에 한 번 더 발라주면 가장 좋겠지만 대부분의 화장품, 파운데이션, 비비크림에는 화장품 자체에 이미 자외선 차단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선크림을 보충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산이나 모자, 선글라스 같은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요 선크림 지우는 걸 엄청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진짜 고민 많이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크림을 제대로 지우지 못해서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중 세안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깨끗한 세안을 위해 이중 세안이 권장됩니다. 클렌징 워터나 클렌징 로션으로 1차 세안을 한 후에 약산성 클렌징 폼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2차 세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피부 타입이나 사용한 선크림의 제형에 따라서 클렌징 제품 구성은 바뀔 수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문지르거나 강한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눈가, 헤어라인, 코 주변, 귀 뒤, 턱 아래 등 선크림이 남기 쉬운 부위를 구석구석 부드럽게 세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요 이중 세안 안 하면은 피부에 그 남는 게 확실한 건가요? 일부 잔여감이 느껴질 수 있긴 하지만 건강한 피부는 시간이 지나면 각질과 함께 노폐물이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그럼 피부에 발라져 있던 선크림도 영원히 남는 것이 아니라 각질과 함께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크림을 지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중 세안을 많이 한다던가 오일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서 더 예민한 피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비비크림 정도까지는 그냥 일반 폼 클렌징 정도로도 충분히 지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장님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내 근무를 하더라도요 형광등 때문에 선크림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어떤가요? 솔직히 저는 실내에서는 선크림을 바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실내에서도 바르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광등 아니면 LED 등에서는 자외선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문을 통해 간접 자외선 정도만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커튼이 쳐져 있거나 아니면 직사광선이 쬐지 않는 이런 창가가 아니라면 사실은 간접 자외선의 영향도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창가보다는 안쪽에서 생활하고 반사광에 노출되기 때문에 피부에 미치는 자외선의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외부에서 근무하거나 야외 활동, 특히 골프 치시는 분들이라든지 수영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선크림이 정말 필수입니다. 근데 원장님은 왜 안 바르셨어요? 잘 아시는 분께서. 방심했습니다. 사실 얼굴하고 모자 쓰고 두건까지 쓰고 선크림을 다 바르고 귀랑 여기까지 다 발랐는데 사실 제가 반바지를 입었는데 반바지를 입었을 때 이렇게 자외선이 강하게 반응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이렇게 된 건데 서울하고 또 제주도가 다르거든요. 서울하고 제주도의 자외선이 좀 다르더라고요. 제주도에서 딱 4시간 만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제주도 분들이 들으면은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제주도가 미세먼지가 별로 없어서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는 겁니다. 캘리포니아나 미국 가면 더 심해질 거고, 정말 선크림에 대한 주제로 꼭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크림을 100일 동안 열심히 발라서 철저하게 차단한다 하더라도 단 1시간 만에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크림을 열심히 발라서 얼굴이 타는 걸 예방하고 피부가 상하는 걸 예방한다 하더라도 잠깐의 방심으로 그동안 내가 애써왔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크림을 바르는 것은 생활화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늘 자주 발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뭐 한 번 열심히 바르고 그 다음에 안 바르는 게 아니라 꾸준함이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선크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산 증인입니다. 사실 원장님이 굉장히 꼼꼼하신 스타일인데 우리 컨텐츠를 위해서 정말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안 바르면 어떻게 되는지를 몸소 희생해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선크림 열사신데 여러분 이런 좋은 컨텐츠를 보고도 아직도 구독 버튼을 안 누르셨다면 여러분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구독 좀 해주세요. 피부는 성현철. 오늘은 피부 노화의 주범인 자외선과 그걸 막아주는 선크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어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저처럼 아침에 발랐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면 실제로 화상까지 입을 수 있습니다. 본인 피부에 잘 맞춰서 선크림을 선택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면 피부과에서 큰 시술 받지 않으셔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의 진심인 피부과 전문의 피부는 성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돌가루기 때문에 돌가루 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장님 그 손가락 이렇게. 아니 손가락 가운데서 손가락이 너무 작죠. 이거.